턴어라운드 예상기업 또는 실제로 턴어라운드한 기업의 실적을 보는 요령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알고 있는 이익지표만 봐서는 곤란하다.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턴어라운드의 실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실제 미국 주식 중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기업과 그 주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실제로 턴어라운드를 성공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게 2016년, 17년에 우리나라의 XX화학의 케이스입니다. 실제 기업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고요. 2016년에 영업 적자를 내다가 2017년부터 큰 폭의 영업 흑자로 돌아선 기업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6년에 영업 손실이 139억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에 가서는 영업 흑자를 달성하게 돼서 206억 원 정도의 흑자 규모를 달성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2017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주가를 한번 먼저 볼까요? 다음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오른편에 2017년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그래프가 보입니다. 2018년 2월 5일 날 2017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영업 흑자가 사전에 예상이 돼서 주가가 그 이전에 상승한 경향이 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2,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궁극적으로는 15,000원 수준까지 반토막 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왼쪽 표를 보시면 2016년에 마이너스 139억의 영업 적자, 그런데 정작 2017년은 206억의 영업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바로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진짜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의 표에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 맨 하단부에 마이너스 168억의 적자가 보이죠. 그런데 2017년에 가서는 여전히 350억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여전히란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적자 폭이 2배로 확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현금이 많이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둘 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그러한 개념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소위 IFRS, 그러니까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은 현재 기업들에게 기업의 특성, 기업의 어떤 정책, 회계 정책에 따라 이익을
개상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경우에는 심하게 화장을 한다든가 하는 조작의 여지도 있죠. 아주 손쉬운 예로 밑에 재고자산이 나오는데요. 한번 2016년에 재고자산 금액을 보면 297억이죠. 근데 2017년에는 590억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재고자산 금액이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고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재고자산이 늘어서 창고에 재고자산이 쌓이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수식입니다. 매출 원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00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익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창고에 쌓이면서 300억만큼이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쉽게 말해서 부풀리면,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쌓이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이익이 300억만큼 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고자산 때문에 이런 이익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100억, 마이너스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약 300억이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실질을 보려면 영업활동 속에 창출한 현금의 개념인 영업현금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그 반대로 상당히 적자폭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재고자산이 창고에 쌓이면서 이익은 역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영업현금은 좋지 않은 이러한 케이스, 이게 진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현황은 좋지 않다. 그래서 주가는 진짜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상의 주가 하락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볼 때 단지 이익 지표만 보지 마시고 영업현금과 같은 현금 흐름 지표를 반드시 주시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외에 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투자자들이 아주 쉽고도 정확하게 그 실적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이 영업현금이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오른편에 3페이지 오른편에 보시면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19년 10월 23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50달러 수준에서 500달러까지 상당히 급상승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어떤 실적을 보여주면서 1000달러까지 가지요. 자, 이러한 급등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왼편에 테슬라 분기 실적을 잠깐 볼까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9년 2분기에까지 마이너스의 적자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분기에 2.6억 불의 흑자를 달성하지요.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구나. 그런 의미로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등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이 흑자가 확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은 실적 발표가 주가를 급등하게 만드는 배경이었는데, 그럼
이러한 실적이 진짜인가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영업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019년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때 영업현금은 7.6억 불로 큰 규모의 흑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2019년 2분기에 그 전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 6.4억 불의 적자에서 8.6억 불의 대규모의 흑자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이미 2019년 2분기에는 소폭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영업이 잘 돼서 흑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3분기의 턴어라운드의 이익이 성공하고 나서 이러한 영업현금이 꾸준히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급등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는 이미 2분기부터 영업현금이 돌아서는 순간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예의주시하는 것이 급등주를 발굴하는 큰 하나의 시점이 되겠죠. 자, 테슬라 지금 상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올해 2021년 2분기에 실적이 그 전에 안 좋다가 사실은 실적이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모두 좋아지고 있었어요. 2분기부터 시장이 반응을 하다가 3분기에 그 폭이 확대된 것을 분명히 보여줬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의 힘으로 테슬라는 그동안에 700선에서 극복해서 1200 가까이 급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머스크 CEO가 자신의 물량을 가족들의 물량과 함께 시장에 팔기 때문에 주가가 분명히 주춤하고 있지만 실적상에서는 이미 상당히 기존에 의심했던 실적이 계속 갈 것이냐,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그 의심을 없애준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4분기 실적을 주시해야겠지만 대주주의 보유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주주 물량이 나오는 경우는 일종의 실적과 다른 요인으로 큰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일종의 그 급등보다는 상당히 테슬라 주가도 한동안은 조정 가능성이 높을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는 아직 실적이 과시화되지 않은 시점에 분명히 투자에 참여를 하겠지만요, 이러한 실적 자체가 두드러지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투자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상황이 좋다고 해서 실적이 확연히 보이지 않는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 어떤 잣대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동칠 때 그 시장 상황에 휘둘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준이 없어서 주식을 보유할 만한, 장기 보유할 만한 버티는 힘이 상당히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 초보자에게는 특히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렇죠. 이제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해서 주가가
5배 정도 상승한 예로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쇼피파이를 잘 모르시는 국내 투자자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죠.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토탈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한테 구독료를 받고 온라인 도메인 등록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죠. 근데 매출 비중은 그 도메인 등록에서 구축, 모든 운영 이런 서비스보다는 온라인 결제, 물류 배송 서비스, 또 단기 대출 뭐 이러한 부가 서비스에서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해주면서 사실 부가되는 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70%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매출은 거의 전무하고요. 특히 관심 가졌던 시기는 2017년 쇼피파이 쇼핑몰과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합하면서 매출이 2020년도부터 폭증하는데요. 이 효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실까요? 2017부터 2020년까지 물론 매출은 보시다시피 매년 급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2배의 매출 폭증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주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가죠. 2019년까지 꾸준히 적자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야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분기 흑자 반전에 성공하면서 흑자에 드디어 기조가 유지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었죠. 2019년에 그 실적이 진짜 실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미 영업현금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그널을 우리가 미리 잡아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지표를 더 보면 잉여현금이라고 해서 영업현금에서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 즉 유무형자산에 대한 순투자를 빼고도 남은 금액. 그러니까 유무형자산에 투자한다는 건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기업이 당장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남은 금액은 분명히 기업 가치와 연동이 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도 2018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2019년에 영업적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영업현금이나 잉여현금을 통해서 앞으로 이 흑자 반전에 대해서 분명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2020년에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은 9천만 달러로 흑자 반전에 성공했고 특히 주시할 것은 영업현금인데요. 7천만 달러 수준에서 4억 2천만 수준으로 큰 급증을 보입니다. 잉여현금도 동시에 3억 8천만 달러로서 큰 급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2020년에 흑자 반전은 진짜 실적의 반전임이 실제로 현금 창출에 성공한 그러한 실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피파이의 영업 실적과 주가를 비교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월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29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주시할 점이 3분기 실적 발표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드디어 주가가 제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확인하고도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중요한데, 그러한 모습에서도 주가의 큰 급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급등 배경에는 왼쪽에 있는 표를 잠깐 보시면 이게 분기별 실적을 보여주는 건데요. 2020년 2Q, 2분기의 영업이익이 그 전분기의 적자를 뒤집고 소폭의 흑자 반전에 성공을 하죠. 근데 3Q에 특히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도 1Q에 마이너스 8천만 달러 이상의 적자에서 1억 6천만으로 흑자 반전에 성공을 하고 1억 규모의 영업 현금의 흑자가 유지되고 있죠. 잉여 현금 흐름도 2Q, 3Q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 현금은 일종의 이익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정확한 엄밀한 그 수치보다는 영업이익을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의 어떤 그 보조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근거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5라고 적혀져 있는 1억 6천만에서 1억으로 감소한 그 폭보다는 51억의 영업이익을 분명히 뒷받침해주는 흑자 규모로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쇼피파이는 작년에 큰 흑자 반전에 진짜 실적의 반전과 더불어서 성공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